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미증시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는 2% 넘게 상승하며 22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전장보다 4.09% 오른 678.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바이오주 돌풍의 주역에서 거래 정지 종목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신라젠의 거래 재개와 함께 바이오주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특히 미코 바이오메드 등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신저가를 새로 쓰며 200만 개인 투자자를 울상짓게 했던 카카오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전날 상장 처리를 밝힌 영향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9.44% 상승하며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의 상승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유레카는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헤드라인 먼저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자, 우리 시장도 오늘 훈풍이 좀 깃든 것 같은데, 자, 이번 상승의 성격, 민경철 파트너님께서는 뭐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불확실성 해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CPI 때문에 우리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이제 어제까지 선물 옵션 만기일이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제 풋옵션을 걸어놓고 네, 수매도 1조 2천억 넘게 좀 수매도를 진행했었는데, 자, 오늘은 거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에 가까운 네, 막대한 자금을 다시 금방 또 유입하는 그런 또 모습들이 장중에 좀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아니죠.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좀 유독 유별나게 코스닥 지수가 좀 크게 조정을 받았고, 자, 저녁 시간에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무너졌지만 결국에는 종가상 2% 정도의 강한 5% 정도의 상승 변동폭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의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과매도 구간까지 빠진 구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우리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폭락이 나왔고요. 이 폭락했을 때는 저점의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야 여러분들 뜨거운 상승장으로의 수혜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과매도 구간까지 빠졌던 구간들이 자, 보면은 2020년도 우리 코로나 폭락장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폭락장이 오더라도 그 이상의 상승을 역사적으로 좀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또 과매도 구간까지 접어든 상태에서 지금의 대응은 여러분들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다. 분할로 접근하시고 보유지금 종목들 추가 대응 통해서 추후에 이 1년, 2년, 길어봤자 3년 이내에 도래할 이 상승장에서의 청산 기회를 잘 좀 누려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좀 동일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를 좀 길게 보도록 하면은 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과매도 구간까지 빠졌을 때 자, 200포인트에서 분명히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 버티고. 하지만 자, 200포인트, 240포인트에서 매도를 하셨다면은 자, 580포인트까지 자, 지수 기준으로 100%의 상승을 좀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매도 구간, 자,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위치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상승장 많은 부를 이룰 수 있고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지금의 조정 구간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추후에 이 과매도 구간 폭락장에서의 시간 길어봤자 1년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 이내에 지수가 이제 반등할 것이다. 큰 관점에서는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좀 생각하시고, 자, 오늘 좀 유의미한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말 연휴 동안 그래도 좀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또 파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우리 시장 오늘 반등의 의미 짚어봤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게임주들 강세 속에서 카카오 게임주가 9% 넘게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동안 200만 개미를 울렸다, 2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울렸다라고 이야기를 듣던 카카오 그룹주였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 이 카카오 그룹주 상승 어떻게 보세요? 예, 카카오 그룹주가 이제 대반전을 좀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카카오의 시점은 어디일까요?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를 사전에 미리서 좀 일주일 전에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춰봐라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단 식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가는 오늘이 저가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빠진다면은 48,000원이 될 것이요. 그 시기는 10월 중순. 그러니까 15일 전후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차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 33개월이 올라왔기 때문에 33에 대한 절반이 해당이 되면은 16.5가 되죠. 그래서 17개월에 좀 해당이 되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좀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폭에 있어서 이게 이제 18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18만 원에 대한 반토막이 어떻게 되면 얼마입니까? 9만 원이 좀 되겠죠. 근데 9만 원에 대한 반토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4만 5천 원이 됩니다. 이게 4만 5천 원 위에서 반등이 들어와 줄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분의 1 토막이니까 이걸 거꾸로 환산하면은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4배가 오르면은 그가 대마디의 어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점을 잡아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걸 추세선으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추세선으로 이제 그어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걸 추세를 깼죠.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이 진폭의 종수배의 하단선만큼 여기에 지지선이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중심에서 위아래밖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리버스 차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차트를 한번 뒤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물론 예전에 이제 민경철 전문가님께서 그 제시를 했는데 저도 가끔씩 고점을 잡을 때, 저점을 잡을 때 뒤집어서 해가지고 고점을 잡아내고 고점도 마찬가지 뒤집어서 저점을 잡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뒤집었습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점에서 계속해서 올라와 주다가 한 번 튀었습니다. 그렇죠? 조정을 보이고 2번 튀었고 다시 이게 오버슈팅이 일어났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4배가 올라가는 가격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가 4배가 올라가면 어때요? 갈 때 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접었다 가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현재 하락할 때 하락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현재 어떤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특집으로 언급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제가 작가님한테 나 카카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성사가 된 거고요. 정확하게 날짜까지 맞았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파동 이론 연구하면서 시간 파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떤 선행적 조건도 없이 어떤 정보도 없이 차트만 가지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점도 마찬가지, 지수 저점도 제가 9말 10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연동선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 베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준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는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유레카 헤드라인 임상현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 이어질 시장도 이 두 분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종목 발굴하기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들 성적은 어땠는지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상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인데, 자, 상한가 부장님은 이쪽 민경철 파트너님이신데 예.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를 잡아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까? 네. 금목작이라고 상한가 전문으로 하는 우리 이제 민경철 전문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기운을 받아서 네. 상한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에클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에클론이 계속해서 그 저점에 13,000에서 이제 저점에서 따블이 갔고 다시 왔다가 오늘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신라젠도 사실은 현재 작가님이 오늘 신라젠 거래가 되니까 한번 특집으로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불투명해서 그때 항암 바이러스로 해서 EDC라는 종목을 할 수 없이 이제 공개를 좀 했던 그런 그 내용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두 번 있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노란톡에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현재 상승사파 십자도죠. 이 시기에 현재 그때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미중 해토류 패권 이것 때문에 한번 이제 포스코 햄텍이 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거의 한 상한가까지 한번 갔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 톡방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군 중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언제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했냐면은 10월 11일 날 이때 노란 톡방이 21선 접근하기 때문에 이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그다음에 목요일 날 튀고 오늘 갭상승까지 이제 실현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후발주로는 수젠텍,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 그다음에 긴급 진단시약 PCR 업체 이 4개의 업체에 대해서 현재 선행적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이런 좋은 어떤 흐름. 그다음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거의 빠꾸미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 수준까지는 거의 왔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신라젠이라던가 에클론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수익을 잘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도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강한 종목들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파트너의 지난 관심주들도 짚어봐야겠죠. 자, 특히나 유레카 종목 네이처셀이 굉장히 잘 갔어요. 네, 네이처셀이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저희가 30% 정도의 수익이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시간으로 또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관심주였던 우리 줄기세포 관련주 제일약품 종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약품 종목을 보도록 하면은 이 회사가 상장 이래 최저가 가격 라인을 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폭락장에서 이 종목이 15,000원에서 12만 원까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고 15,000원짜리가 12만 원까지 상승이 컸던 만큼 하락의 폭이 깊어서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제일약품 종목을 9월 30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 기준 종가는 약 17,000원 정도가 됐고요. 오늘 장중 고가 19,400원 정도까지 우리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지수가 폭락했지만 이 종목은 상장 이래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 전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다지고 오늘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우리 제약바이오 줄기세포 관련주로서의
제일약품이 좀 시세가 분출되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같은 날 유레카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네이처 셀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경제방송 최초로 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자, 하한가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었던 10월 4일에 바로 플러스 29.29%, 거진 약 상한가 정도,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의 시세까지 우리가 일주일 만에 30% 정도의 상승을 좀 누려보게 되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등락률 상위 좀 보도록 하면은, 자, 오늘 시간으로 네이처셀이 오늘 16,000원까지 추가적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동사의 그런 이제 철회했던 조인트 시스템이라는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우리 추가적으로 제출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우리 바닥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 자, 매수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한 번 더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지만, 자, 16,000원까지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하게 되면서 주요한 변곡점을 뚫어내게 되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네이처셀, 저희는 2주 전에 이 하한가를 기록한 날 하한가로 관심주를 추가했었던 종목이지만, 자, 지금은 이 직전에 만들었던 저항인 16,000원 구간을 다음 주 월요일에 돌파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에 16,000원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는지, 조인트 시스템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했다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주가 부양이 있는지 여부를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닥에서 잡았고 이미 20-30%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마음 편하게 우리 추가 수익권 좀 자율매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처셀 민경철 파트너께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상당히 잘 가졌습니다. 자,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런 종목들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님 주말에 또 강연회 있으시잖아요. 네, 주말에서는 이제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증시가 이제 계속 굴곡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그리고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좀 반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 유독 우리가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상승의 폭이 컸던 만큼 하락장도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락장, 자, 우리가 어떻게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점을 잡기 위한 방법,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보조지표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강의를 우리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좀 진행함으로써, 지금은 폭락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잘 활용해서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로 활용되실 수 있도록 좋은 좀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민경철 파트너 무료 강연회 열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오늘 방송 끝나고도 역시 민경철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 리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키워드 탐구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삼국 통일로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국사를 배울 때도 삼국시대를 가장 재밌게 배우고요. 그리고 중국 역사를 배울 때도 얼마나 그 삼국시대가 재미있으면 삼국지를 열심히 열독을 합니다. 자, 따라서 삼국이 존재할 때 가장 재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삼국 통일이라는 주제 마음에 드시나요? 아예 마음에 듭니다. 네. 역사 시간에 보면은 그 고구려 신라 백제 네. 중에서 삼국 통일을 한 그 나라가 신라죠.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 이제 부분들은 현재 왜 삼국 제가 이제 통일이라고 했느냐 한 부분들은 사실은 항암제 패권의 시장이 이제 200조 정도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거쳐서 제가 면역 관문 억제제, 그다음에 CRT, 그다음에 항암 바이러스까지 시리즈로 3개를 이야기했는데 이 3개의 핫 이슈가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개의 어떤 이 3개의 어떤 3파전에 해당이 되는 종목에 대한 비교, 총정리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한테 브리핑이나 이렇게 들으면은 딱 10분만 해도 10년 공부한 것처럼 그 레벨을 약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현재 1세대 항암제, 2세대 이제 표정 항암제 시대에서 3세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로 넘어간다. 이 사실은 알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왼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면역관문 억제제가 최초로 BMS의 여보이라는 그 부분에서 나왔고 그 뒤로 키트루다 옵티보, 티센트릭, 그다음에 바벤시오, 임핀지, 리부타요 이런 많은 종류의 어떤 그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완벽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면역관문 억제제의 그 기전 때문에 암 대상자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듣는 효율 비율이 20-30%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근데 그런 핵심적인 요인들은 뭐냐면은 현재 그 그림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T세포하고 암하고의 어떤 수용체 돌기 스파이크 돌기가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기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암이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3세대 항암제가 시장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의 연구 임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펼쳐놨고 그중에 탑인 키트루다가 한 해 17조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부분들 앞으로 20조, 30조로 향하는데 아무리 그 뛰어난 어떤 항암제를 할지라도 환자 수가 20%에서 30%밖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전 중에서 제가 PD1하고 PD-L1 그런 가장 강력한 기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조해제, 면역관문 조해제의 최대 장점은 뭐냐? 낮은 반응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듣지를 않는 그게 기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흑색종에서는 38%, 방광암에서 29%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장암, 췌장암은 아예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5%, 10% 이렇게 돼서는 나머지 그러면은 7, 80%는 어떻게 되냐? 이거 죽으라는 소리냐?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을 거의 다 잠식해놨는데 탈출구의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병용요법을 해보자. CART하고 한번 제휴를 해보고 그다음에 항암 바이러스하고 제휴를 해보자. 이렇게 제휴를 해서 연구를 했더니 현재 효율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들이 CRT 쪽하고 항암 바이러스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 지배력의 강자입니다. 강자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태동이 됐던 것이 CRT 쪽하고 항암 바이러스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태동이 됐던 것이 CRT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 이제 치료제가 처음에 나온 것이 2017년. 이게 최근에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킴리하고 에스카다 이런 업체들이 그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을 이제 서서히 잠식할 밖에 없는데 CRT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혈액암밖에 안 듣는답니다. 혈액을 타고 면역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혈액암이 되면은 나머지 고형암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항암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좀 등장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바이러스 하기 전에 제가 CRT 기술의 발전 트렌드에서 잠깐 언급을 좀 했죠. 그래서 CRT 기술, 그다음 CRNK, 그다음에 CR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CRM에 대해서 유틸릭스를 이야기했죠.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CRT 기술이 환자 맞춤형이고 타가가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보면은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현재 그 킴리아 시장을 하고 양분한다. 뭐 이런 엄청난 기사가 나와가지고 바로 상한가로 숨 쉴 틈 없이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리 CRT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기술, 그러니까 그 기술을 극복하는 면역 거부도 없애고 혈액에 대해서 혈액이 아닌 고형암에서 듣는 그런 부분들이 에클론이 있는데 그래서 에클론이 정말 시대의 종목이다. 세계적인 빅팜 어떤 그 탐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CRT가 그러면은 그 혈액암밖에 안 되면은 나머지 고형암이란 것은 이 장기에 있는 암, 딱딱한 어떤 장기의 암을 말한 겁니다. 간암, 위암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드라마틱한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고형암에 잘 듣는 건데 최초의 어떤 약물이 뭐냐? 그 약물이 뭐냐? 암젠에서 나오는 임리직이라는 어떤 약물이 있어요. 그거는 피부 흑색적 매사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현재 그 면역관문 억제제 그 지배 업체하고 여기 한번 같이 병용요법을 했더니 2배가 어떤 효과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키트루라든가 옵티버 여보 이런 단체들이 항암 바이러스 찾아야 된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피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신라제라는 회사를 해봤더니 간암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암에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단숨에 3개월 만에 10배이시 10조의 가치가 생겨났던 그런 전례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가 킬러 바이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최초로 도입을 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신라젠이 2개의 어떤 급등이 실현이 2연속 상한가가 실현이 됐던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총 정리를 하면 뭐냐? 면역 가운데 있는 면역 항암제 1등이 키트루다죠. 주요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키트루보다도 높은 어떤 반응률을 2배 이상의 반응률로 높이는 것이 에스큐브다. 근데 일상이 완료가 올해 11월 달에 임박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가고 꺾이지도 않았다 하는 것들이 좀 되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CRT라는 거죠. CRT라는 것은 제가 혈액암만 든다고 했죠. 킴리아인데 이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혈액암만 효능이 있는데 그 CRT 기술보다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어떤 그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에클로인데 이게 얼마냐? 임상 일상 중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임상 일상이 완료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모든 고형암을 정복할 수 있는 항암 바이러스는 뭐냐? 최초의 치료제는 임리직인데 그건 피부와 암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고형암 모든 암에서 듣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토탈로 봤을 때 가장 임상에 앞서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오늘의 핵심 어떤 키워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차트로 S큐브하고 에클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에클론에 대해서는 현재 상승을 제가 최초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이야기를 했죠. 13,000원이 26,000원 갔다가 다시 한번 장이 안 좋아서 무너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신라젠이 딱 등장하고 나서 뉴스 터지고 바로 상한가로 1분 만에 직행이 됐죠. 거래량 없이 상한가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을 넘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S큐브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고가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마무리 조정 보이고 행보하다가 신고가를 날려고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현재 왕 중의 왕 진짜 가 나타날 진짜 바이오의 어떤 핵심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앱클론, ST큐브 그리고 왕 중의 왕 이렇게 3국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님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신라젠이 정말 많은 17만 명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다가 2년 만에 재개가 된 종목이라서 이제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이제 풀리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 정지 기간 중에 뭐 1,800만 주에 대한 물량의 평단가가 신라젠 3,0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하셔서 그 보호해수가 풀리기 전에 수익으로 좀 마무리 지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왕 중의 왕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궁금증을 키워주셨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또 의견을 하나 더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과연 3국 통일을 해낼 그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3국 통일로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비철금속이라고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어제 유레카 헤드라인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대러시아 알루미늄 제재 카드가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이 알루미늄 관련주를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네. 자, 비철금속 중에서도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좀 시선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다 굉장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패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테마가 돌고 계속 돌았던 종목인데 자, 그중에서도 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7월 말에 우리 조일알루미늄 뭐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들을 공부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공부했던 종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좀 전체적으로 다 큰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이슈가 발생이 됐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만드는 우리 알루미늄을 미국에서 수입 금지할 수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자, 그런 우려감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좀 강한 시세가 어제 나왔고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또다시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자, 중국의 전력난이 좀 심각해지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 시간으로는 어제 강세였다가 오늘은 그저 그랬던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시간에 또다시 또 작전이 걸리는 모습 또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서 우리 알루미늄 관련주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좀 관심 종목 설정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 단타로 단기 시세를 누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우리 관심 종목 3가지와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유레카 종목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레카 종목에 대한 종목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실시간에 대한 부분은 노랑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만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동사가 사실 시간으로 7% 가까이 좀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7%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자, 오늘의 차트를 좀 돌이켜 보면은 추세 하단에서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서 고개를 돌리는 추세 하단의 구간인데, 자, 시간으로의 우리 히토류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동사가 과거에는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어서 자, 비철금속, 원자력, 히토류, 전기차, 니켈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런 장기 입형 라인대의 구간들, 자, 이런 주요한 지지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고 수급이 붙을 때는 단기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되는 모습들이 과거에 좀 분출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자,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큰 관점에서는 이중 바닥, 즉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에서 다시금 추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슈화가 바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루미늄 비철금속 관련주 티플렉스 종목 첫 번째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알루코 종목입니다. 자, 알루코 종목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제 배터리 그 모듈 케이스를 납품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2,000원에서 6,000원까지 3배의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자 바닥에서 또다시 시간에 의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 종목이 장중에 12% 가까이 올라갔다가 거리대금 터진 캔들의 시가를 깨지 않고 오늘 종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직전의 종가 이 직전의 저항 라인 자, 2,400원, 2,500원 구간을 자, 뚫어내는 지점부터 슈팅 자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에 6,200원에서부터 큰 가격 조정을 만들었고 자, 이 종목이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배터리 모듈 케이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의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배터리 관련주, 배터리 모듈 케이스 관련주로서의 모멘텀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으로 PJ메탈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J메탈은 저희가 한번 수익을 크게 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바닥에서 우리 과매도관에서 공략을 했든 아니면은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는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든 이 종목이 거리대금 쭉쭉쭉 증가하면서 단기 고가 4,800원까지 시세를 좀 과거에 좀 분출했던 종목인데요. 자, 8월달 이후에 증시가 무너지면서 이 직전의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지는 이 박스권의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자, 목요일에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러시아 알루미늄을 자, 수입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장중에 PJ메탈이 15% 급등했다가 오늘은 사실 2%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바이오 관련주 다 급등했고 우리 해운주들 전방위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부터 거의 시총 상위 모든 종목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 테마주로 시세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치고는 오늘 많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자, PJ메탈 종목이 지금 장중에 시간에 장 끝나고 나서 7% 정도의 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 정도의 상승한 가격을 보면은 3,800원의 구간인데 자, 그 위로 3,800원과 그 4,000원 구간 이 주요한 매물들 3,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4,000원과 4,100원을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가 나오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모니터링을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에서 이제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이제 시진핑 연임을 앞두고 이제 봉쇄를 진행하고 있고 이 봉쇄를 진행하고 있어서 공장은 잘 돌아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에어컨을 많이 트는지 히터를 많이 트는지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파동, 에너지 패권 이런 쪽으로의 문제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전력난도 심해지고 그리고 이 전력난이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알루미늄 관련주, 우리 원자재 관련주로서의 바닥에서의 또다시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그 위로의 시세를 누려볼 수 있는 관심주 3가지 설정해 드렸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심주 민경철 파트너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잠시 후에 유레카 종목에서 공개가 되기로 하고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은 알루미늄 관련주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미국에서는 4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배터리,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이거에 대해서 직접 공급을 하겠다. 체인망 완성한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가 뭐냐 히토류에 대한 좀 자주권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토류 때문에 약간 부딪힐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최근에 2차 전지의 핵심이 2차 전지가 아니라 리튬에 대한 그 원자재 확보로 번지는 모습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게 알루미늄이라든가 다른 원자재 쪽으로 번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히토류 쪽에 대해서는 한번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리튬, 히토류까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임상현 파트너님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런 비철금속 관련주들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민경철 파트너와 시장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째 유레카 키워드까지 모두 탐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될 시간입니다. 자, 어제는 저희 CPI 상회하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유레카 액션을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신라젠 어느 정도 힌트가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힌트를 많이 좀 드렸었고요. 예고편에서도 그 방송에서도 이제 신라젠 거래 재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최초로 이제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 약간 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신라젠에 대해 부정적 인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신라젠 전 대표가 배임 횡령을 했다 하는 부분들, 그 회사 돈을 빼갔는데 부도가 안 나고 어떻게 다시 거래 재개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상장 전에 그 신주 인수권부 전환 사채를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어떤 그 무상으로 받았던 그런 거기 때문에 회사 돈 횡령은 아니다.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거 일본에서 실패한 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그 다른 잘 모르신 분들은 이것도 다시 한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이제 임상 부분들은 처음에 임상은 뭐냐면은 직접 간에 주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사하는 방식이었더니 완전 간에가 나왔었고 그런 자세한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KBS 그때 현재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자세히 방영이 사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전부터 신라젠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인기로 핵심으로 부상이 됐고 이제는 암 정복이 다가왔다 이 정도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주사 방식으로 안 돼. 이거 정맥 주사로 바꿔. 이런 그 경영 마인드로 해가지고 했는데 임상 진행한 가운데 현재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요걸 정확하게 이제 팩사백을 맞췄으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반 화학함제를 하고 싶다면은 그렇게 한다 그 동의를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엉망이 돼서 현재 효용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그런 비운의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이 다른 파이프라인에서는 완전 간해가 나왔고 정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라젠이 뭐 하는 회사냐? 백신이냐 바이러스. 백신이냐 바이러스는 뭐냐? 우두 바이러스. 우두는 뭐냐? 천연두. 그렇죠? 천연두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연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유전자 편집해서 암에게만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런 선택적으로 약간 유전자 편집을 간 것이 핵심적인 어떤 그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혈액의 정맥 주사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이게 기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부 플랫폼이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더 넣어서 완벽하게 정맥 투여 방식으로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번에 완비를 좀 했기 때문에 지난 임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걸 다 정리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플랫폼이 신라젠에 대한 플랫폼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요거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팩사백하고 리부타이어. 리부타이어는 키트로 같은 그 후발 업체입니다. 후발 업체하고 하는 건데 그 회사가 리네제로라는 회사죠. 사노피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 약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키트로를 꺾기 위해서 신장암을 하고 있다.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 약이 대줄 테니까 이제 우리가 대줄 테니까 돈 하나도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약만 대주라. 뭐 그래? 그러면 신라젠 좋다. 그러면 해라. 했더니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간의 효과가 나왔던 그런 거고 현재 임상 EA가 실행이 되고 올해 연말에 환자 모집 투약 종료가 끝나고 내년 초에 공개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팩사백의 전립선암, 술전요법 해가지고 현재 그 수술 전에 한번 일반적으로 수술해서 나중에 이제 전립선 암 걸리는 비율하고 수술 전에 이거를 주사를 맞고 나서 걸리는 비율을 했더니 완치 효과가 있더라.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어떤 그 기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면역 관문 억제제의 후발 업체들이 요거하고 같이 병행요법을 했더니
막 효능이 급등하기 때문에 그 병용요법의 최강자로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효능 논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실패한 약을 다시 해가지고 또 울겨 먹느니 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 내용을 신라젠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잠깐 현재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한가 2번을 왜 추천하느냐 하지만은 거래 정지되기 전 가격이 마이너스 현재 1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갭하락 40% 출발을 해서 상한가를 했는데 거래 전 종가 대비 마이너스 20%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가 상승했는데 14,000원인데 12,500원에서 14,000원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 가격의 10 몇 프로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게 착시 효과의 개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정이 오면은 접근을 좀 해야 될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저점이 13,300원 또 고점이 16,600원 그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약간 접근하시면 되고 시가 이하 분할 매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월봉의 차트로 간단히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신라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시죠.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입니다. 남선알미늄 가지고 오셨네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남선알미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도 한번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요. 그리고 SM그룹이 과거에 쌍용차 인수 전에 뛰어들려고 하면서 우리 남선알미늄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알루미늄 관련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쌍용차 인수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닥에서의 시세가 크게 한번 분출이 되었던 종목인데 그 1년에 8,000원과 5,000원에 4,000원, 5,000원대 이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권에서의 저점을 이번 폭락장에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매도관에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져 갔는지를 보니까 어제죠. 어제 알루미늄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저항 구간이 2,1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150원을 지금 남선알미늄이 이탈하니까 지금의 2,150원이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했었는데요. 오늘 막판에 마이너스 1%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으로 2,135원까지 이 주요한 변곡점을 뚫어낼 것을 지금 예고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청자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2,150원을 뚫어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슈팅 자리로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은 2,150원을 이탈하면서 한 번 더 조정 구간으로 접어드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 5,000원, 8,000원 했었던 남선알미늄이 2,000원 밑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1,850원 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2,150원을 뚫어내고 추가 시를 만들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분봉상으로 이제 1,850원 그리고 1,950원을 깨지 않고 우리가 2,100원에서 1,900원 가격대 2,150원에서 우리 1,850원 그리고 1,900원을 손절 잡고 이 여기 구간 돌파하는 구간을 분봉상으로 추적하셔가지고 돌파한다면 위로의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월요일장 시초 단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5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1,850원과 1,9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단기 시세 노려볼 매수 타이밍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방송 마친 뒤에 민경철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9시 50분부터 시작되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놀러 오시면 누구나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또 민경철 파트너의 주말 강연회까지 열리는데요. 자, 주말에 민경철 파트너의 꿀팁들 많이 전수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연회에도 많이 발걸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레카 종목 발굴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자, 오늘 유레카 종목 발굴에 고생해주신 두 분 파트너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를 위한 희망 복원 위크 꾸려집니다. 배트맨 1부부터 3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안고 계신 분들 전화 주셔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